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간복지 라디오입니다. 인천은 다른 여느 지방과 다르게 섬을 주변에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섬에 대한 연구나 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드리는 섬 이야기. 자, 인천에서 오랜 시간 인천섬을 사랑해서 연구와 또 강의, 컬럼 등을 통해 인천의 섬을 알리고 있는 인천시 섬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신 김용구 의원과 함께 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인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그 센터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인천의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사리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섬에 관련된 뭐 칼럼이라든가 이런 뭐 기고라든가 이런 걸 참 많이 하셨죠.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예, 현재 그 경기신문에 2023년 7월부터 한 2년 한 4개월 이 정도까지 53회 지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맛있는 인천섬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인재개발원에서 뭐 공무원 대상으로 뭐 보물섬이라고 강좌를 이제 봄 가을에 하는데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보물섬이라고 이름을 진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천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가장 매력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자원의 보고 이러니까 보물섬이라고 이제 이렇게 졌는데 공무원들 사이에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섬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주 가보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사실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김용구 박사와 함께 이제 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무슨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이런 개인 사적인 이런 거 있고 좀 객관적 상황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것들은 사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인천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네네. 거기 한 7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 한 15명, 12명 이 정도가 섬 출신들이 많았죠. 강화도 있고 뭐 옹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저는 참 신기했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가르치시던 이제 조호선 선생님이 이제 향토사 관련된 말씀 이런 걸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감수성이 좀 있었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서는 이렇게 바다 낚시 같은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상황하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 이제 객관적으로는 구럽도 오션파크 그 용역을 2012년도에 이제 할 때 제가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섬 관련된 지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꽤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고 뭐 주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더 호기심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구럽도의 그 오션파크라고 하는 어떤 뭐 리조트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리조트와 골프장이요. 네네,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냥 완전히 계획은 없어진 거죠, 현재는. 그렇죠. 그게 CJ가 이제 다 저기 땅을 소유하고 있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개발만 저기 소유 땅만 구럽도 땅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그런 섬에 대한 발전 방향 같은 것도 많이 같이 고민을 하시나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 뭐 산업이나 또 사람들이 어떻게 좀 생활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게 이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또 뭐 조직체는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컨설팅을 꽤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섬별로. 예. 네. 이제 섬을 우리가 사실 여러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하지요. 그 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그럼? 그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섬을 이제 이렇게 관련된 책이나 내용들이 꽤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한 방향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입맛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이게 섬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치 프레임 무슨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뭐 틀?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바라봐야 제대로 보고 객관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 섬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된다. 네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면 뭐 관광, 그 외에 뭐 힐링 이런 것들만 떠오르게 되지만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산업의 보고도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뭐 생산성의 섬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섬은 우리 이제 박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나름대로 그냥 한 3, 4년 이렇게 연구하고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이 이제 한 4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봤는데 물론 이건 이제 뭐 절대 딱 저기는 아니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원래 서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바다, 이제 국제적으로는 황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원래 옛날에 10,000년 전까지 저기였거든요, 육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육지였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년 이후부터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해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수심이 되게 얕아서 갯벌이 발달했다. 동해와 다르게. 네 번째로는 이 서해는 근현대사의 중심지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관점으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제 좀 서해 바다를 좀 인천섬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지구, 해류, 갯벌, 근현대사, 중심지.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시작하실 텐데, 네네. 뭐부터 우리가 표를 좀 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그럼? 예. 네. 자,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를 이게 이제 섬을 보는 창, 지구, 해류, 갯벌, 근현대사, 중심. 아까 말씀하신 그 프레임입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지구의 탄생, 물은 어디서 왔을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서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요즘에 소청도, 대청도, 뭐 백령도 여기에 이렇게 지질공원 만들고 유네스코로 지정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해요. 바다에 무슨 이런 지질이 있나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 서해는 처음부터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다였다고 생각을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이런 거. 그래서 좀 지구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45억 년 전에 이제 이렇게 그 빅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소행성이 저 제일 위에 보는 것처럼 저기 소행성이 위에 제일 빠른 것처럼 이게 충돌이 돼서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되게 처음엔 뜨거웠고 이렇게 뜨거워서 이제 있었던 데인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생겼는데 그 물은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제 물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 이건 이제 가설이죠. 이제 전 세계적인 가설인데 첫 번째는 조그마한 빨간 행성 안에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었을 거다 원래부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생겼을 거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아니다 그런 수소가스를 포함한 태양계 여기에 원래 물 분자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거고, 세 번째로는 그게 아니고 이 지구가 생기고 나중에 다른 해성이 와서 충돌했는데 그 해성 안에 물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가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지구는 물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지구가 뜨거우니까 물이 이제 계속 흘러서 내려오고 이제 강물 통해서 계속 모이다 보니까 바닷물이 생겼던 거고, 그럼 바닷물이 그럼 왜 짜냐 이런 거잖아. 또 빗물에서 내려왔었는데 이거 짤 리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강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약간 이제 가설이 좀 있긴 한데 빗물이 내려와서 그 암석에서 염소나 나트륨이 녹아서 같이 이렇게 염화나트륨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지구 그다음에 이 바다 안에 생겼던 물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중에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짜지 않아서 초기에 지구는 지금 초기에 그 바닷물은 지금처럼 짜지는 덜 짰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유추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요건 이제 가설이죠, 이렇게.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죠. 자, 이게 이제 빙하기, 간빙기, 기후 변화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보시면 제일 왼쪽이 45억 년 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최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5억 년의 역사를 이제 그 지구의 온도를 추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처음엔 되게 더웠죠, 이게.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지구가 이제 그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한 10,000년 전후에는 이제 최근인데 이때부터는 지구가 온난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이렇게 그 얼음으로 덮였을 때 이런 시기도 있고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이제 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는 온난한 지구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이 지구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론을 정립시킨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를 증빙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왜 저렇게 중간에 이제 온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냐 이랬는데 저 때는 이제 인류가 출현을 하지 않았던 시기니까 네네. 이제 산업 발전이나 공장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게 뭐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밀란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동구 유럽 사람인데 그 유고인가 그쪽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거를 증명을 했는데 그 이론을 만드는데 그게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심률이라고 그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죠, 그죠? 네. 근데 이 지구가 도는데 이게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찌그러진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심 이렇게 벗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까운 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태양에서부터 지구가 멀어진 데는 추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더워지고 추워지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다. 네. 이게 이제 한 10만 년 주기설을 이제 주장하는 거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게 자전축이 24.1도에서 22도까지 이제 회전을 축이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넓으면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따뜻하고 네네. 좁으면 태양빛이 적게 들어오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자전축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차 운동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밀란코비치가 저거를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저런 가설을 1940년대 세웠는데 50년대, 60년대까지 저 가설로 이제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60년대 이제 남극에 이제 과학자들이 진출해서 그 남극에 있는 그 저기를 이제 그 빙하 얼음을 쭉 뚫어서 타공을 해서 뚫어서 보니까 저거랑 거의 유사한 거죠. 밀란코비치 이론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설이 됐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저런 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저게 수능에 3점짜리로 꼭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2023년, 24년도에도 나왔어요. 지구과학 중에서. 알겠습니다. 지구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점수 3점짜리. 예. 자, 그러면 이제 인천섬에서도 이 지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구가 45억 년에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섬 특히 이제 그건 넘어가시고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네네. 요게 이제 10,000년 전까지 이제 이게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까지 역사 이전 시기죠. 이때까지 저 파란색이 전부 다 빙하로 덮인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추운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보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저기 서해는 지금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중국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하고 이제 중국 대륙에 이제 합쳐져 있고 그 중간에 파란색이 있는 것은 호수로 형성됐거나 뭐 이런 형상인데 저게 이제 10,000년 전인데 이제 저때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현재로 와서 지금은 이제 이 서해는 이제 그 바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육지였고. 육지였고. 예.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네, 다음 장 좀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요 왼쪽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10,000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이 서해는 지금 저 한반도가 뚜렷하게 보이고 거기 네. 육지였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대륙, 중국 대륙하고 연결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하고 일본하는 조그만한 그 해협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고래잡이를 했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반구대 암각화가 근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고래를 잡고 이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적어도 서해는 대평원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죠. 이렇게. 지금 저 지도로 봐도 네. 굉장히 그 넓은 예. 비옥한 옥토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예. 살기가 되게 네. 좋았던 데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한 2년 전에 그 40명의 그 10개 나라에서 연구진들이 SCI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한반도 북쪽 위에 지금 좀 홍산이라고, 여기는 좀 다르긴 한데 홍산 문명 쪽에서 기장과 조라고 그러죠. 네. 이걸 갖고 한반도에 내려와서 이걸 퍼뜨렸다 해서 이제 이런 기원서를 이제 최근에 내은 이제 논문이 국제적인 논문 중에 되게 유명한 논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조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평평한 이런 데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적어도 왼쪽에 황하강이 흘러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한강이 내려와서 흘렀고, 저 위에 북쪽에서 압록강이 내려와 흘러 있고, 그 다음에 금강이 내려오고, 이렇게 양쯔강이 내려와서 있어서 여기에 물도 풍부하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강도 이렇게 있어서 살기 되게 좋은 데였던 거고, 저게 이제 강이 저렇게 이제 흔적이 남다 보니까 저기가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저기는 이제 약간 계곡이 형성돼서 약간 깊은 데가 형성돼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네, 바다가 그럼 깊게 되겠네요. 예, 여기가. 원래 이제 물이 있던 자리니까. 예, 그렇죠.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무슨 얘기가 또 나올까요? 아까 이제 밀란코비치 이론이 네, 이겁니다. 네, 이게. 네. 예, 20률, 그 다음에 저기 자전축, 그 다음에 세차 운동 이렇게. 네, 이제 네, 요건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시면 되겠고. 네. 예, 요거는 2023년도에 이제 그 지구과학 수능 문제입니다. 3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네. 자, 이제 지구 우리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예. 바로 대청이나 소청, 인천의 섬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차례인데,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섬들입니까? 예. 요게 그러면 요게 이제 어디냐면 대이작도에 있는 데 중에 대이작도에 있는 섬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2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암석이 여기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지구가 45억 년이니까 15억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져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소청도에 있는 스토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스토로마라는 뜻은 층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층.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톨라이트는 암석이란 뜻인데, 요게 보통 이제 지구가 생기고 이제 여기 처음부터 산소가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지구에.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물에서 조금 산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시 덮이고 또 조금 자라다 덮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약 10억 년 전에 이게 생명의 근원을 이제 이 지구의 생명의 근원을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이제 생명, 네.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 이런 것들이 흔적이 있는데,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청도에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데, 왼쪽 아래가 이제 호주에 있는 바닷물 속에 저렇게 암석이 자란 저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데, 저게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만 보러 가는 분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생명의 흔적을 소청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청도에 저렇게 훌륭한 게 있는 걸 잘 모를 수도 있네요. 예. 네, 그 많이들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수학여행으로 이제 만들면 굉장히 좋은 코스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고등학생들 어차피 지구과학에 나오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서해가 이제 현재 모습이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서해가 평균 수심이 한 45m 정도 돼요. 예. 동해는 1,8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해는 한 평균 수심이 150인데, 문제는 이제 이 서해 수심이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 중심으로 한 20m, 30m 정도 되는데 저게 소청도, 대청도를 중심으로 가운데는 60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깊죠. 그리고 평균 이제 그 수심이 45m 정도 됐는데 저기 이제 상당히 깊죠. 그래서 저기에 주로 저렇게 깊은 데이니까 저게 옛날에 한강이나 압록강이나 황하강이나 이게 흐르던 계곡 중에 하나죠. 그래서 깊어요. 그래서 저기에 대청도, 소청도에 고래가 잡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홍어나 이런 게 전부 고래나 홍어가 냉수어종이거든요. 그 까나리도 냉수어종이에요. 이 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깊은 데에서 수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잡히는 이유가 저기 수심이 되게 깊고 그다음에 찬물이 되게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있죠. 냉수어종이 꽤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고 물이 차갑기 때문에 냉수어종이 잘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백령도가 이제 까나리 액젓이 유명한 거군요. 하고 홍어도 이제 냉수어종. 홍어도 유명하죠. 대청. 그다음에 고래도 이제 잡혔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류 설명은 그렇게 해류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앞에 거는 이제 첫 번째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데가 이제 서해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해류인데 해류는 바다 흐름이에요. 주로 이제 그 온도 차이 하나 바람이나 또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닷물의 또 온도나 염분 차이 때문에 이제 해류가 생기는데 이 해류가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위에 저 빨간색이 저게 난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한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도에서 쭉 멕시코만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영국으로 이제 앞바다로 가서 남극으로 갔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는 이제 차가운 지역이니까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심층 해류가 이제 흐르는 거죠. 위는 표층 해류가 흐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층 표층이 빨간색, 파란색이 흐르다 보니까 열 효과나 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랄까 더운 문제 뭐 이런 것들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이 해류가 저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군요. 조정을 하는 거군요. 해류가. 조절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신기한가 하면 여기 왼쪽에 지금 이제 조금 지도가 좀 작게 나오겠는데 인천이 24년 1월 평균이 0.9도예요. 근데 영국 런던은 그 같은 시기에 4.7도예요. 영국이 상당히 높죠. 온도가 한 4도 정도 높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위도를 보시면 위도가 서울 인천은 37.5도예요. 런던은 51.5도인데 저게 1도 차이가 약 110k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차이를 내면 약 1,5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보다 더 큰 차이가 서울하고 런던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런던이 북쪽에도 1,500km 더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이 더 따뜻하다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해류 때문에 그런 거고. 해류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해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데 저 빨간색이 이제 난류가 흐르는 거고 저 난류가 적당하게 서해를 이제 갖고 이제 서해로 올라오는 거죠. 대만에서 이제 갈라져서 대만 통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4일은 따뜻하고 또 3일은 이제 춥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지구와 육지와 다르게 저기는 뭐가 있냐면 주로 여기는 온도가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대청도 소청도 이런데 동백꽃이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백아도 가면 난대식물 열대식물들이 막 자라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빨간 그 일본 앞으로 이제 가는 그 난류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크루시오 난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해는 평균 수심이 1,800m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이제 되게 깊죠. 바닷물이 안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이 안 되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바다가 어두워요. 그래서 이거를 크루시오는 흑조 이런 뜻이에요. 거물 흑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바다 이 해류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소청도와 인천의 평균 수온이 차이 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되게 재미난 건데 이거 제가 찾아서 이제 한 건데 소청도하고 인천하고를 비교한 거예요. 이제 바다 물 온도를 이제 재본 거예요. 이제 평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인천이 6.7도인데 소청도는 10.4도 되죠. 그죠?
2월 달 보시면 인천이 2.3도인데 소청도는 6.5도예요. 그래서 약 3도에서 4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섬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네. 겨울에는 따뜻해요. 3도 정도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게 이 인천이 소청도가 인천보다는 더 높은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따뜻해요. 네. 그런데 이제 4월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육지에 있는 이 인천은 급격하게 온도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청도나 이런 바다는 워낙 이제 부피가 크니까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온도 차이가 좀 나죠. 그죠? 네.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4월 달에 해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육지는 덥고 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바닷물은 차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올라가니까 그 차이 때문에 이제 그 해무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온도가 다르면은 김서리듯이.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런 이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섬 이야기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학술적인 얘기까지 곁들여서 또 해주시니까 더 재미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섬에 대한 프레임, 개요에 대해서만 함께 나눠 드렸습니다. 자, 본캐는 인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이시고 부캐로 섬 전문가이신 우리 김영구 센터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